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꼼수 공부법에 대한 추가 내용과 그리고 함께 같이 병행하면 좋은 공부 팁을 준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참고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마무리하는 순서대로 공부를 했다면 꼼수 공부법은 기출문제를 보고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참고서로 보충한다. 이것이 핵심 원리인데요. 꼼수 공부법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준비하는 시험이 주관식이라면 한 단계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출문제의 답만 봅니다. 이 과정을 10회 정도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 모두 동일하게 답을 먼저 보고 문제를 봅니다. 이 역시 10회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 마지막은 답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해설까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을 보고 문제를 보는 과정에서 또 다른 꼼수 공부법의 핵심인 문제를 걸러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꼼수 공부법은 단시간에 합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를 걸러주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가장 자주 출제되고 쉬운 문제,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 챙겨야 될 문제는 빈도수는 보통이지만 난이도가 쉬운 문제, 요 두 개는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챙겨야 될 문제가 자주 출제되긴 하지만 문제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공부해야 될 양이 많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하는 시간에 따라서 공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꼼수 공부법에 대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루하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문제 중에는 옳지 않은 것 찾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옳지 않은 것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옳은 것을 봐야 되는지,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정말 옳지 않은 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자격증 시험 중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챙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옳은 것들을 보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어렵다 하면 과감하게 걸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이것이 쉽냐, 자주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챙기느냐 아니면 걸러주시느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도진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문제 중에 그래프라든가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나온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네, 역시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주 출제되느냐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쉬우냐, 이것의 기준에 부합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뭉게구름님이 댓글로 질문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좀 자세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꼼수 공부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 공부법이라 하더라도 참고서, 문제 풀고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푸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꼼수 공부법으로 해도 결코 손해는 보지를 않고요. 기출문제를 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과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거르고 또 문제의 출제 빈도와 또 난이도에 따라서 거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꼼수 공부법을 하실 때 기출문제집 1권 그리고 문제집 2권 그리고 참고서까지 이게 총 4권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공부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거르는 과정 거치잖아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문제집 또한 꼭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나눠주시고요. 참고서 또한 내용을 추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이 하는 역할은 이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약간 이제 꼬아서 낼 텐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용도가 문제집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시간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추가로 동일하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고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 기출문제와 이제 문제집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게 지식들이 이제 머리에 좀 점으로 박히는 느낌? 좀 퍼져 있는 느낌이 이제 들 텐데요. 그것을 이제 선으로 연결해 주는 좀 더 선명하게 하는 역할이 이제 참고서의 역할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면서 그 배경 지식을 좀 더 넓히는 것이지요. 꼼수 공부법과 함께 병행하시면 좋은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 중에
속청에 관한 영상이 있어요. 속청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빨리 들어오는 정보를 소화해내기 위해서 머리 회전이 빨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좀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자주 하게 되면 좋은데요. 꼼수 공부법과 이것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꼭 암기해야 될 문제라든가 내용을 녹음하셔서 그것을 듣는데 들으실 때 1.5배나 2배속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 속청을 이용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그 짜투리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활용하면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추가를 해드리면 잠자기 전에 이 녹음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 문제들을 좀 녹음했잖아요. 이것을 속청을 통해서 좀 빠르게 재생을 하면서 잠자기 전에 듣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잠들기 전에 공부한 내용은 다른 내용들보다 좀 더 암기가 잘 되는 효과가 있고요. 아침에 공부했을 때는 바로 새로운 내용보다는 전날 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잠자기 전 30분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공부 방법은 꼼수 공부 방법의 저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법, 추천 공부법에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요. 꼭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중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랑 메일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프나온,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